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2,300포인트를 돌파했으나 안착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투자 심리가 제한적이었던 국내 증시에 반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잡아낼 수 있도록 오늘 수익등정 30일에서는 특별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부터 모두 짚어주는 시황 교육과 또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추세 교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또 전문가님이 비밀 종목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등정 30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관련된 내용, 보복무역정책 이런 내용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계셨는데 어제와 오늘 시장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아시아 증시도 오늘 상당히 강했어요.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강하고 현재 유럽장도 긍정적이고 미국 선물 지수도 현재 기준에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체감 온도가 다소 안 좋으실 수가 있어요. 체감 온도가 안 좋으신 이유는 상승 종목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어제는 상승 종목이 좀 제한적이었고 오늘은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은 1,500개 종목 이상인데 대부분이 강보합 수준이고 몇몇 업종에서 엇갈리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시장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장에서도 최근 선거 이후에 어려웠던 한 달, 이 한 달 동안에 교육을 통해서 발굴하는 종목군들 공략하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특히 IT주들 위주로 많이 오픈을 해드렸죠. 이 IT주들의 강세. 어제는 어제대로 삼화전기 23%, 삼화콘덴서 8% 이상. 오늘은 오늘대로 그동안 누적적으로 계속 오픈해드렸던 BH 같은 경우 장중에 8% 수준의 탄력적인 흐름까지.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 오늘 또 교육을 통해서 전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 구간에서는요. 교육을 통해서 발굴되는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황부터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상승이 611개 종목이에요. 어제보다 지수는 상승폭이 사실상 제한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상승 종목이 별로 없었고 오늘은 상승 종목이 611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이 900개를 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 1,500개 종목 이상이 상승을 했는데 체감 온도가 그렇게 안 좋죠. 안 좋은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강보합 수준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러한 시점에 그러한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낙담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지수가 견인이 되면 그러면 어차피 종목은 다 같이 가요. 간혹 이런 경우 있죠. 자, 시장 급락할 거예요. 안 좋아요. 삼성 그룹주들 안 좋고 삼성전자도 안 좋고 반도체도 안 좋고 무역전쟁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그래 놓고 쉬세요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쉬세요를 안 하죠. 쉬세요를 안 하고 저한테 오시면 종목 이렇게 많이 드릴게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경협주, 바이오주 테마에서 겪어보셨잖아요. 시장이 강하면요. 시장이 약세를 뗐을 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시장이 약세를 떼면은 1,850개 종목이 빠져버렸어요. 하루에. 불과 지난주, 지지난주 이럴 때. 그럼 어떤 종목이 오르겠어요? 다
다 죽는 겁니다. 시장이 강세를 띄면요. 시장이 조금만 강세를 띄어도 오늘처럼 1,500개 종목이 올라와요. 일단 그게 스타트고 그 다음부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다시 따져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나 움직였어요?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가 지금 1,600조가 이탈이 됐죠. 1,600조 미만입니다. 현재. 전체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300조 수준. 그렇게 돼서 대략 한 20% 수준 가까이 됩니다. 그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1% 등락이 나오면 대략 5포인트 가까이 시장이 움직여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계셔야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 움직였어요? 1% 중반 움직였죠. 그럼 삼성전자가 땡긴 지수가 얼마예요? 삼성전자 혼자 7포인트를 땡겼다고. 삼성전자 혼자 7포인트를 땡긴 거예요. 그런 삼성전자를 얘 안 돼, 얘 조정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시장 무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큼 우리나라의 GDP에 영향력 주는 현재 기준에서 그 업체만큼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없잖아요. 예전처럼 2007년도처럼 환율이 900원까지 이탈되는 흐름이라면은 2005년, 2007년 요 사이에 수출주 안 보죠. 지금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얼마? 오늘 7포인트 이상 움직였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이 어떻게 됐어요? 예? 도지 양상이지만 시초가 대비 도지 양상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1.03% 움직였죠. 30%의 비중입니다. 30% 비중이 1% 움직였다. 그럼 0.3% 움직였다는 거예요. 시장 대비.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말 그대로 7포인트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전기전자 업종은 안 밀리고 그전에도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 SDI는 오히려 52주 고가 신고가 랠리를 5월, 6월, 7월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그러던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반등장에서도 지 혼자 다 땡겨버린 거.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나머지 종목군들이 체감 온도가 좋겠냐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IT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대부분이 강세를 떴다 해도 강보합 수준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내 것도 많이 빠졌지만 경협주 40에서 60% 빠졌는데 그쪽으로 옮겨갈까 그랬다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아닌 지금 현재 보시면은 IT 강하죠. 예? 두 번째는 뭐가 강해요? 금융지주사 오늘 살짝 눌려져 있었지만은 선거 이후에 금융지주사는 바닥 따지고 금융지주사는 돌려버렸어요. 그죠? 왜 돌렸을까요? 뭐 목요일날 금리 인상할까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존의 실적 대비 너무 과도하게 밀려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주사에 여러분들 긍정적인 겁니다. 화학주 어때요? 반등폭 일정 범위 갖고 가죠.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일정 범위의 반등폭을 가져가죠. 정유화학 쪽에서 화장품 말고. 다시 얘기한다면 2016년 이후에 우리나라 GDP를 이끌어왔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러한 업종군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IT가 대장으로 나서 있는 거고 거기에 역시 실적 뒷받침되어 있고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조정을 받은 금융지주사가 반등을 주고 있고 거기에 과도하게 밀려떨어진 화학업종이 지금 흐름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장이 움직여 돌려졌어. 만약에 돌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업종이 갖고 갈 거야? 예를 들어서 실적 개선폭이 실적이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다가 뚝 떨어져서 이제 개선폭이 한 1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기아차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올릴까요?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릴까요? 거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경협주, 시장의 지수 영향도 없는 경협주가 움직일까요? 아니면 바이오주, 오늘 같은 날에도 시가총액 3위, 5위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어찌됐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5위까지가 전부 바이오 주예요. 실적도 솔직히 안 나오죠. 예? 그 5개의 바이오 중에서 1, 3, 5위가 시장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예요. 그런 쪽이 막 거품을 계속 내면서 움직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2011년 이후에 바이오 랠리는 바이오의 2009년도부터의 랠리는 2011년 이후에 가장 큰 시장에서 가장 큰
테마가 형성됐던 부분입니다. 그게 소강 상태로 되면은 돌려질 때는 시장 지수의 견인력은 없어요. 정상적인 2016년부터 2017년도 8월, 9월 혹은 연말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실적주, 글로벌 시장도 IT와 금융이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정유업체, 에너지업체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부터에서의 흐름, 지금부터 지수 견인하는 흐름, 누가 땡겨간다? IT, 금융, 화학. IT 테마 불기 시작하잖아요. 어제 삼화전기 어떻게 됐어요? 삼화전기. 우리가 방송에서 교육으로 오픈해드린 게 3만 원부터인데 어제 장중에 5만 원대를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5만 2천 원 막 이렇게. 불과 한 달? 그러한 흐름이 IT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테마는 쳐다도 안 보겠죠. 그만큼 매집이 돼 있고 실적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쪽 보시고요. 자, 시장 지수에 대해서도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유가증권 시장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예요. 추세 교육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추세 라인이 형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가서 5에서 10거래, 3에서 5거래, 5에서 10%. 근데 지수가 뭐 5에서 10%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 흐름에서의 이탈, 추세 라인의 이탈, 그렇게 되면서의 조정. 그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추세 라인에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아직은 밋밋합니다만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유독 많이 밀렸다니까. 자, 보세요. 시장이 진짜 조정이면 이 변동성 이거 보이세요? 하루에 이 변동성 보이세요? 이게 변동성이 하루에 3%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죠. 3%면 70포인트 막 이렇게 되니까. 이 3%의 변동성. 이 변동성이 다우로 따지면 1500포인트의 변동성. 일본으로 따지면 7%대의 변동성. 독일로 따지면 6%대의 변동성. 이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어찌됐건 줄었죠. 지금도 변동성이 줄어있죠. 사실은 여기 대비하면. 시장은 2월 달에 조정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바닥을 높이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일본과 유럽은 이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3월 말 4월까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지수보다 더 많이 빠지고 나서 지금 이렇게 요 수준에 있는 겁니다. 요 수준에.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과 독일 이런 쪽에서는 정정 불확실성.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학 비리가 도출이 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하고 또 경기가 조금 둔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3월 말 4월 달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안 밀리니까 괜찮고 그럼 그때는 미국이나 중국이 무역 전쟁이 없었나요? 그때는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FTA가 없었어? 그때는 북유럽에 대한 나프타 없었어요? 그때는 이란의 핵협정 없었습니까? 다 있었던 내용이라고.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이거 굉장히 많이 밀린 겁니다, 지금. 다른 쪽은 지금 거의 안 밀렸어요. 우리나라만 밀려 내려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와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 전체 GDP에 미치는 영향력 부분부터 해서 대중 또 대미 수출 규모 대비해서 또 관세 부과 범위 대비해서 큰 영향이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밀렸으니까 엉엉엉엉엉 큰일 났어요 였어요. 뭐가 큰일 나요? 나머지 다 강세 뛰죠. 글로벌 시장 강세 뛰죠. 오히려 지금 일본은 바닥 대비 3%대 반등해요. 우리보다 덜 밀리고. 근데 우리는 2% 반등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디커플링 상태의 흐름은 다시 정상적으로 회귀가 된다. 우리나라가 절대 약하지 않다. 벌써 이미 일봉상으로 돌리는 흐름이 일단은 연출이 됐다. 여기서 이번 주 조금만 더 강세를 띄면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의 요 흐름, 그러니까 2,400포인트대 중반 여기까지만 돌리면 시세 다시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2,400포인트 중반 올까요? 지금 2,300도 못 넘겨서 하고 있는데 왜 못 넘깁니까? 지금 현재 기준의 PBR이 전체 시장의 PBR 자체가 자산 가치가 1배 미만으로 내려와 있어요. PER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평균 15.5배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 실적 철에 접어들었죠.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주봉 어떻게 됐어요? 주봉에 있어서 이 박스, 이 황토 색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빨간 색깔은 5일선, 이평선 배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빨간 색깔은 5일선, 그 다음에 회색은 10MA, 그러니까 10주선, 그리고 초록 색깔은 20MA, 60MA, 120MA 이렇게 있어요. 60MA 기준의 박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장기 추세가 되겠죠. 이격이 좀 많이 발생돼 있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언제쯤 조정이 나오나 고민도 했겠죠. 이 상태에서 120MA는 122평은 추세가 상향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추세가 상향일 때 순간적으로 잠시 이탈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없다. 바로 돌리면 상관이 없다. 잠깐 이탈되고 바로 돌리는 거 오히려 매수 기준이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 제2법칙, 3법칙의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 60MA가 지금 살짝 뉘어져 있어요. 그럼 이 60MA가 꺾여져 버리면 부담이 되죠. 단기 2평 5MA, 10MA에 돌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쉽게. 예? 단기적으로 급락 나왔던 부분을 이게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돌릴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60MA가 유지가 되느냐, 중장기 2평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느냐, 그것을 따져보는 거죠. 그럼 요 박스가 60개 캔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캔들 요거 싹 나가면 예? 다음 주에 요거 나가면 요 위치가 어느 정도 돼? 한 요 정도 위치 되죠? 지금 현재 지금 지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거 살짝만 돌려놓으면은 이 2평 깨져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60일 2평이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장기 2평이 60MA가 기울기는 약간 이제 뉘어지겠지만은 120MA는 당연히 뛰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20MA, 5MA, 10MA 정배열 상태로 다시 충분히 진입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놓고 보십시오. 지금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그럼 월봉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랠리예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약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글로벌 증시는요. 이게 2007년도 우리나라 고점입니다. 11월. 나머지 국가들은 10월에 고점을 찍고 밀려요. 경기를 부양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우 경기 부양책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경기가 어려워서 부양한다는 거예요. 그건 재료가 아니에요. 하락장일 때 경기를 부양하는 그게 뭐냐면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는 경제학 논리상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금리를 인하할 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데 그럼 금리 인상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럼 금리 오늘 올렸다고 뭐 오늘 폭등 나오나? 삼성전자 오늘 실적 좋았다고 오늘 삼성전자 상한가 들어가요? 아니죠. 추세적인 분위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금리를 여기서부터 내려주고 2008년이 아닙니다. 예? 리먼 터질 때가 아니야. 2007년 때란 말이에요. 2007년 8월부터 금리 내리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내리고 리먼 터지고 더 급진적으로 내리고 제로금리 가지고도 안 돼서 양적 완화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 돌려지는데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돌린 거예요? 화폐 가치의 훼손이죠. 근데 글로벌 증시는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2013년도에 나옵니다. 2013년도에 이 고점을 넘기면서 어떻게 해요? 버넥 의장이 긴축하겠다. 그래서 양적 완화 이제 축소시키고 안 하고 그리고 나서 2015년 말부터 금리 올리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는 약해요. 아니야. 나머지 다른 국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 추세 상승으로 간 거고 우리는 미리 돈의 힘, 차화적 랠리, 랩 상품, 그냥 묻지마 투자 그렇게 해서 70주 이런 것 때문에 급등 나왔다가 횡보. 그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2015년도에 금리를 올렸어.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죠. 다른 거 다 따지지 마시라니까.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마세요. 하는 총재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그리고 금통위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시고 아니 그런 분들이 모이셔서 금리에 대한 정책을 꾸려나가는 거. 미국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리를 올린다. 서민들의 피부, 체감온도는 아직 안 좋다 할지라도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유럽도 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도 브렉시트를 단행할 정도로 나 유로 탈퇴할 거야. 우리 혼자 잘 먹고 살 거야. 우리 혼자 금리 올릴 거야. 경기 좋은데 왜 못 올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랠리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눌렸던 부분. 여기서부터 랠리죠. 랠리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추세라인 그리고 앞전의 고점들에 대한 추세라인. 이 추세라인 위쪽으로 새로운 추세가 형성된 거였죠. 그죠? 그리고 잘 움직였다가 과도하게 밀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과도한데 이 추세를 이탈시켰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서의 상승 추세 그려놓은 거 요걸 이탈시켰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당연히 돌려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왜? 그냥 기술적인 범위가 아니라 기술적인 걸 떠나서
금리 올릴 수 있다며 이번 주에. 예? 아니 금리를 왜 올려요?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려? 그냥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혹은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는 독립기구예요. 독립기구란 말입니다. 금리를 올린다 한다면 체감온도는 안 좋을 수 있더라도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경기는 살아나고 있구나. 그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월봉에서 이평선으로 다시 봅니다. 월봉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배를 완전히 5MA 그 정도쯤이야. 10MA. 그럼 정확하게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장단고 빵 나오면서 쭉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 나스닥의 사상 최대치 랠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주 위주예요. 예? 기술주 30% 시가총액 30%가 기술주입니다. 거기에 20%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의 어마어마한 호황. 반도체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뭐 장난쳐요. 2013년도에 모바일 비중 75%였어요. 모바일 비중 75%. 그러다가 반도체가 지금 80% 수준까지 올라오고 뭐 그게 나빠요? 엄살 부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지금 모바일 쪽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또 하잖아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뭐 그냥 그전에는 그럼 반도체 비중이 얼마였는지 그전에는 모바일 비중 얼마였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찌됐건 그러한 반도체 업황의 기준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그렇게 돼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움직이게 된다면 또 기술주의 흐름이 연동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정배율이죠. 120MA, 60MA, 그 다음에 10MA. 20MA까지도 정배율이잖아요. 그 10MA가 지금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는 기준인데 지금 살짝 꺾여 있어요. 그럼 마지막 구간이 요기란 말이에요. 요게 캔들 10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놓고 따질 때 저는 바로 돌려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움직인다 했을 때 지금이 7월이죠. 그럼 8월에 됐을 때 얘 빠져나가고 9월 되면은 요 종가 빠져나가고 그죠? 10월, 11월. 그럼 올해 안으로는 10MA의 종가 기준이 이 정도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MA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돌립니다. 월봉상의 완전 정배열이에요. 그럼 그 지수대가 어느 정도냐? 2,400포인트, 2,500포인트예요. 자, 보실래요? 자, 다 지금 보세요 한번. 삼성전자가 4만 6천 원대 형성돼 있죠? 5만 원까지 가는데 한 8% 움직임이 나와요. 예? 그럼 8% 움직이면 삼성전자 1%당 몇 포인트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시장 지수가. 8% 움직이면 곱하기 5 정도 해주면 40포인트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20% 비중이고 IT가 전체 30% 비중이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나머지 IT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하이닉스든 뭐든 올라오겠죠. 올라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걔네가 20포인트예요. 합산해주면 6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2290이라고 쳤을 때 2350이죠? 2350 올라오는데 그러면 실적 좋은 포스코 안 올라올까? 실적 좋은 금융주는 안 올라올까? 실적 안 좋아서 거품인 애들 말고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포스코 40만 원에서 왜 30만 원 이탈돼야 돼? 예? 현대차가 아무리 못났어도 12만 원, 아이고 말이 됩니까? 자산 가치도 있는데 또 현대차 영업이익이 작아요. 4조 5천억씩 하는데 무슨 현대차가 무슨 뭐 바이오주예요? 예? 그러한 종목군들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되면 2,400포인트는 우습게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간 단위의 주봉 크기에 5에서 10% 등락 범위의 양봉은 우습게 나와요. 이번 주, 다음 주에라도 삼성전자가 5만 원 공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최소 2,350에서 2,400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못 가는 종목은 죽어도 못 갑니다. 실적도 없고 거품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 업종군들을 잡아내자. 시장도 순간이다. 나와 있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최근에 듣는 내용들의 악재 요인, 2016년부터 나온 악재 요인입니다. 악재라기보다는 미국의 공화당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오픈돼 있던 정책. 그것이 시장의 펀더멘털을 훼손시키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훼손된다면요. 환율에서 우리나라도 변화가 올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오늘은 시장 부분의 흐름을 지수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수가 강해야만 나머지 종목이 갑니다. 여러분들 종목 개별주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다 할지라도 시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이번 겪으셨죠. 1850개 종목이 막 빠지는 거 겪으셨죠. 시장이 좋으면 다 갑니다. 시장이 좋을 수 있는 기준은 실적주 거기에 수급 유입된 종목 거기서 해답을 찾자. 요 자료들
전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강부터 뭐 29강, 30강까지 해버리면은 PPT 자료가 2,000페이지가 넘어요. 네? 동영상 보시고 복습하실 때 자료 필요하시겠죠. 거기에 9시부터, 오늘 밤 9시부터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해드립니다. 지금 다 못해드렸던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테마주에 대해서 전부 오픈해서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해드리니까요. 꼭 참여하십시오. 모바일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방법 잘 들으시고 9시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좋은 종목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시황과 추세를 더욱 주시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증시까지 살피는 시황 교육과 전문적인 추세 교육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아주 빨갛게 물들이는 전문가님이시죠.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2,000장이 넘는 PPT 주식 자료들을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와 함께 자료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메인에는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네요.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2,000장이 넘는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과 노하우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예, 복습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시황 많이 해드리고 복습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뒷부분에 신규 교육이 맨날 시간이 짧아져요. 오늘은 복습 부분을 빠르게 넘겨볼 겁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렵다고 너무 위축돼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교육해드리고 맨 끝자락에 종목 오픈해드리고, 그리고 첨삭지도에서 또 시황 또 해드리고, 또 종목 오픈해드리고, 어제도 종목 오픈해드렸죠. 어제 오픈해드린 종목이 오늘 장중 기준에서 8% 수준 급등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갭상승 빵 나오고 못 잡는 수준이 아니, 강보합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왜 놓칩니까? 내일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예? 그리고 사마 콘덴서, 사마 전기 어때요? 난리가 아니죠. 사마 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예요? 3만 원 라인에서부터 5만 원대를 넘겨버리는 아주 짧은 단기간에 이 장에, 지금 장에. 그래서 교육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고 첨삭지도 꼭 참여하셔서 자료, 예? 그리고 또 보강지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복습에는 종목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어제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뭐 6월 19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월 19일은 뭐예요? 선거 지나고 나서 꿍꿍꿍, 종목도 힘들고 시장도 힘들고 해서 꿍꿍꿍 밀려 내려올 때, 이럴 때 계속 오픈을 해드렸죠. 매집의 기준, 또 캔들의 기준, 추세의 기준 전부. 그리고 캔들까지 오픈을 해드리고, 또 추세, 이 범위는 당연히 돌려질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 또 우리가 되돌림에 대한 교육, 다 같은 종목이에요. 같은 종목. 한 주도 안 빼고 사실, 예? 또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사실 계속해서 오픈을 해드렸죠.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어제입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이제 이평선 배우니까 이평선의 기울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평선의 기울기. 그 오늘 기준에 어떻게 했어요? 요겁니다. 윗꼬리가 지금 삭제약 달려 있어요. 시장이 강세를 딱 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는 강세고 오르는 종목은 많은데, 강보합 수준에 오르는 종목은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꼬리 달고 쑥 내려왔죠. 21선 매매 공방하다가 21선이 살짝 이탈되면서 마감이 됐어요. 오래간만에, 지금 밑에 거래량은 없습니다만 오래간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거래량까지 터져 있어요. BH가. 그리고 어제까지의 수급 기준인데 559만 주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 한 10만 주 정도 또 추가 매수를 했죠. 0.3%. 그렇게 돼서 570만 주 정도의 순매수. 예? 금액으로도 어마어마하고 0.3%니까 18%의 매집. 매수 평균 단가 얼마예요? 24,500원. 오늘 종가가 얼마예요? 24,500원 미만. 24,300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용의 기준이 뭡니까? 일봉이란 말이에요. 일봉의 기준에서 단기 이평이야 어찌됐건 돌릴 수 있다고 그랬죠? 단기 이평이야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1조 미만 7천억 원대 8천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빨리 돌릴 수 있어요. 그럼 20일 이평이나 이 박스를 쳐드린 20일 이평이나 혹은 10MA,
11 2평이나 이 부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울기가 우상향이어야 돼요. 기울기가 하향인데 거기를 뭐 뚫고 올라간다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이렇게 상향 추세가 연출이 되어 있는 모습이 연출돼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도 따라 붙을 수 있는 겁니다. 하향으로 꺾여졌을 때 누적 수급이 있는데 시장 영향으로 꺾여졌다. 단기평 꺾였는데 중장기평 긍정적이다. 돌릴 수 있겠느냐.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20MA 어떻게 됐어요? 초록 색깔. 요 종가가 빠져나가면 예? 내일 이제 이 종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 날까지는 수요일까지는 요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돌리지 못하면 20일선은 그대로 뉘어져 있습니다. 소폭 하락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죠. 그럼 종가가 지금 여기의 수준이니까. 다음 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면 20MA가 요 수준만 유지만 하고 있어도 시장 긍정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요 수준만 유지하고 있어도 이게 돌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10MA는 어떻게 됩니까? 10MA는 종가가 여기 지금 오늘 종가 빠져나가고 여기 있죠. 그럼 요게 내일 종가는 어디에? 여기죠. 그럼 내일 보합만 출발해도 10MA는 벌써 뉘어진 상태로 돌려버립니다.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5MA 단기 반등에 의해서 5MA 상향, 10MA 내일부터 상향, 20MA 다음 주부터 상향. 그 다음 주라는 거는 주가가 정체 상태에서 소폭만 움직여도. 근데 만약에 내일부터 주가가 땅 치고 올라가 어떻게 돼? 난리 나버리죠. 이 종목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첨삭지도 때 주봉 보여드릴 거예요. 첨삭지도 때. 주봉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25,000원대 중반이 일봉상의 20MA 눌린 구간인데 그 눌림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쉽게 뚫어버립니다. 기울기를 21MA를 돌리느냐, 20MA 선을 돌리느냐 그걸 설명드린 거고 주봉은요. 완전 정배로 주봉은 5, 10, 20, 60, 120 근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10MA 뭐 이런 라인이 밀끌어져 내려왔다가 오늘의 반등에 힘입어서 골든크로스가 나버립니다. 이 골든크로스는 기울기가 하향되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친다. 이건 골드가 아니에요. 가성입니다. 가성. 진성은 뭐냐? 전부 똑같이 올라가는 진성. 그거 주봉 오늘 첨삭지도 때 보여드릴 거라고. 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일부터라도 또 잡으셔야 돼. 어떤 식으로. 그거 이제 첨삭지도 때 배우셔야죠. 아시겠죠? 자, 오늘 복습 내용 빠르게 진행합니다. 기술적 분석. 우리가 일본식 캔들 다 배우셨고 지금은 이제 이평선 들어가고 있어요. 추세 분석에서 이평선까지 지금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자료들 다 다운받으셔야 되겠죠. 자료, 다운받으시고 자료, 다운받으시고. 계속 요 자료들은 시중에 뭐 요런 내용들은 아예 정리된 게 없어요. 이건 윤정두 거라고 그랬죠. 정리된 게 없어요. 이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런 내용들, 반전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쭉 넘겨드리다가 설명을 또 드려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60일선에 대한 의미.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지죠. 이제부터는 녹화방송 복습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 자료들 2000페이지가 넘어요.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강세 국면에는 당연히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다라는 거. 예? 대시장에서는. 약세 국면에서는 당연히 밑에 놓여져 있겠죠. 근데 이것의 응용은 뭐냐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탈됐다 돌리는 시점. 이탈됐는데 붙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지됐다 돌리는 시점. 요런 때 매수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 이평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상향일 때 따라 붙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하향일 때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갔어. 이때 붙어요? 이건 아닙니다. 잘못 배우신 거예요. 예? 가르쳐준 사람도 잘못 배운 거야. 윤정도는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기술적 분석 역사가 얼마나 돼? 예? 공개적으로 일반인들도 아실 수 있었던 게 HTS가 활성화된 게 20년도 안 돼요. 거기다가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윤정두처럼 30년 주식하면서 객장 가서 모는 종류의 기술적 분석 캔들 그리고 그거 안 해보셨잖아. 그 역사 20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도 20년도 안 돼. 20년이면 한 10년 좀 더 되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거 배우시는데 기울기가 이런 상태에서 주가 올라왔다고 매수?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한 윤정두 말 들으세요. 아시겠죠? 지금 이 장에서도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기준 잡으세요. 하락 반전 기준에서의 흐름 또 상승 반전에서의 흐름 여기서 기울기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대처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완전히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지금 뭐 여기도 기본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격도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중요하고 기울기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 매매 타이밍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이평선 올라타면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 맨날. 앞으로 계속 같이 교육받으시면서 제대로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에서도 여기 이렇게 이탈되면 매도가 아니에요. 응? 무조건적인 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돌려져 있으면 만약에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기울기가 살려져 있을 때 기준이니까 뚜렷하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평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 매수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돌려질 때 이후의 흐름에서 기울기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울기 공부 쭉 할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라는 거는 단기 이평은 급격하게 움직여요. 주가에 따라서 5일 평균이고 또 20일 평균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중장기 이평은 60거래일의 평균이죠. 120거래일의 평균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만합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이평과 단기 이평의 이격이 많이 발생될수록 주식은 관성의 법칙과 회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되돌려진다. 그 흐름이 강한 종목은 시장 주도주의 경우는 주가의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주가가 횡보를 하는 사이에 중장기 이평이 따라 올라와서 이격을 줄인다. 이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기울기 배울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이격도 배울 때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급등이 연출이 되는데 이 120MA예요. 급등이 연출이 되는데 요 기준에서 이제 121선을 기준을 잡을지 아니면 20MA 같은 경우 급격히 쫓아 올라오겠죠. 예? 그래서 급격히 쫓아 올라오는 21선을 기준을 잡고 정리하고 재편입을 잡을지 그런 부분을 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추세 반선은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이탈됐다고 끝이 아니고 요 기울기가 무너질 때 여기가 끝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의 농심 정도의 대형주라고 하면은 펀더멘탈적인 요인 또 시장의 요인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탔다고 기울기가 죽어 있는데 얘를 따라 붙는다. 물론 단기 이평의 기울기를 보고 대처를 하시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중장기 이평으로 놓고 봤을 때는 NC소프트의 되돌림의 흐름이 완벽하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추세 반전이라는 것은 기울기 역시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평균 단가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뉘어지거나 상향이 되는 겁니다. 계속 주가가 밑에만 있으면 기울기가 올라갈 수 있어요. 평균 단가 선인데 못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여전히 기울기가 상향인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이 잡히는 거고 주추세가 이렇게 됐을 때에 바뀌었다. 전환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예? 원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해석 자체가, 번역 자체가. 예. 자, 매매 타이밍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역배열인 상태에서 조금 움직인다고 여기서 왔다 갔다 대응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치고 올라왔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정배열 상태로 놓여지는 이 정도 구간에서 편입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기울기 꼭 보십시오. 이제 뭐 기울기 조만간 배울 거니까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 모든 기울기를 다 압축해놓은 그런 전략이 되죠. 그때 완벽하게 실전 배울 거니까 지금 기초부터 좀 제대로 배우세요. 한 가지 이평선 매매 전략 부분 역시 기울기에서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건 기울기에 뉘어졌기 때문에 매도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60MA의 기준에서 기울기가 문제가 없다면 그랜빌의 매매 법칙, 2법칙, 3법칙에 의한 부분들. 예? 여기서 주가가 횡보를 하면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조금 더 해버리면은 기울기가 완전히 뉘어져 버리죠. 이럴 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무조건 기울기. 이평선 매매하시는데도 틀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로스 전략, 가성진선까지는 배웠는데 기울기는 제대로 안 배우셨죠. 기울기 제대로 배워야 돼. 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녹화 방송 다시 보시고 삼성화재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녹화 방송. 여기서도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서 기울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 여기서 다시 깨져 내려와 버리면 이거는 주추세가 주추세, 장기 추세, 주추세가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이런 데서는 조금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격도도 별로 없고 좋죠.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이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밀집되어 있는 구간, 전환되는 구간 역시 기울기를 놓고 본다. 아시겠죠? 네. 복습인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울기를
급격히 돌리는 시점이 있어요. 이렇게 폭락이 나와서 내려오는 시점도 있는데 급격히 돌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급등 양상에서 단기 매매에 치중해서 쫓아붙는, 이거는 뭐 이렇게 이격이 나오는데 중장기로 이만큼 갈 거야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기 공략. 그럼 중기 공략에서는 급등이 나온 이후에 평균 단가 여러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평선 밀집 구간이 형성돼 있었는데 위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평선 밀집이 됐으니까. 근데 밑으로 급격하게 점점 내려오다 급격하게 빵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급격하게 돌려요. 그렇게 되면서 장기 이평은 여기에 평균 단가에 영향을 받겠죠. 이 밑으로 내려온 거는 순간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울기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돼서 요 정도 범위. 요때 단기 매매를 했더라도 그 이후의 범위에서 무리하게 따라붙지 않고 어설프게 따라붙으면 맨날 손절이잖아. 그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 기울기가 다시 60MA도 올라서고 20MA는 뭐 단기 입평이니까 금방 올라설 수 있고 122평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줄 때 요럴 때 들어가시는 요럴 때.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정별 구간에서의 흐름이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LG상사도 이런 데서 충분히 나옵니다. 예.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역배열 상태에서 일시적인 흐름들 나온다고 해서 따라붙다가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의 가파른 흐름이 아니라 빵 치고 올라가야죠. 빵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흐름. 그럼 기울기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서 땡겨 올라오겠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띵 치고 올라왔는데 눌리더니 내려와. 그럼 기울기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바뀌기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거 좋아 보이는데 절대 안 돼요. 이평선 배우실 땐 무조건 기울기입니다.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기울기 설명을 드린 거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요런 가격대에 보시면은 9만 원. 그리고 또 그 밑에 가격 요런데. 예? 또 수급, 거래량. 거기에 추세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추세까지. 주추세 부분. 예? 그 주추세 부분에서 밑에다 하단 줄 쫙 거드리고 요 라인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편입 기준 가능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못 잡았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기준 좀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6월 25일이에요. 불과 얼마 안 되죠. 그 10만 원 넘겨버렸어요. 10만 원. 10만 원 넘기는 흐름. 오늘도 어떻게 돼요? 오늘도 약보합까지 눌렸다가 종가 3% 상승입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고 요 추세 라인 요거만 다운받으셔서 오늘 쫙 놓고 보면서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매수가냐 아니야 요거만 보고 추세 라인만 보고 대처를 하셨어도 약보합에 사서 3% 수익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사마전기 부분도. 예? 이게 사마 콘덴서의 일봉의 흐름이고요. 마지막 어제 보여드리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사마전기의 일봉 차트도. 사마 콘덴서도 시가총액이 3천억 수준이었어요. 지금 1조가 된 거예요. 올해 3월 중순 이후부터 3월 5일 이후부터 폭등이 나와가지고 MLCC 부분, 삼성전기 연동돼서 사마 전기 같은 경우는 또 전장 쪽이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자동차, 전기차 관련해서의 흐름. 근데 시가총액이 좀 가볍다 보니까 탄력이 세단 말이에요. 이 사마전기의 흐름도 계속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요 3만 원대 2만 원대 뭐 관심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3만 원대를 넘겨버리죠. 상한가 진입돼 버리고. 분명히 교육은 이런 데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흐름을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추세 교육할 때 거래량까지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추세 교육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불과 어제도 마지막 보여드린 자락의 흐름이었어요. 자, 우리가 추세 교육 받을 때 요 위에서 3에서 5거래일 그래서 그리고 5에서 10% 이상 그리고 변동성이 평상시보다 확대되면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주식한 윤정두가 책 10권 쓴 윤정두가 수익률대 7차례 우승한 윤정두가 증권사 임직원 교육 교재로 활용하면서 정형화 시켜놓은 내용의 기준에서 잡아드리는 핵심 필살기라고 그랬잖아요. 돈 주고도 이건 못 받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한 흐름을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여드린 거 여기서. 그러고 나서 여기입니다, 지금. 새로운 추세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럼 새로운 추세를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 등치만큼의 요렇게. 그러고 나서 눌림목에 있어서 이 위를 타고 가는지, 그걸 또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4% 수준의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추세가 이탈이 된 겁니까? 아니죠. 결론은 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이 추세 라인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똑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 이걸 어떻게 사시겠냐고. 그러다가 이렇게 행보하면 또 손가락질 받아요.
8개월을 횡보했죠. 11만 4,500원에서부터 결국 밀려 내려온 게 9만 원이 이탈되는. 근데 9만 원 이탈되고 지금 5개월째 랠리 빵빵빵빵빵. 예? 그럼 그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위치였습니다. 이런 데서 들어가십시오. 얼마? 5월 8일 기준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쉼없이 캔들 교육 받을 땐 캔들 기준으로 거기에 캔들만 말씀드려요. 수급.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많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 있으면 갖고 나와보세요. 그럼 LG전자 정도? 금액 기준으로 하이닉스 정도?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BCI 정도? BAC 정도? 예? 또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추세 부분과 그런 내용까지 다 교육을 같이 배웠죠. 결론적으로 지금 살짝금 눌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 눌린 거예요. 어제 52주 고가 랠리 기준이 설정이 됐고 15만 8천 원까지 더 올려섰었고 그리고 이 주봉이에요. 주봉에서의 기준도 뭘 보시는 거냐면 정배열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단기 이평이 뉘어져 있었다. 그럼 어디서? 여기서 돌려질 때 편입돼요? 안 돼요? 예? 이게 주봉이란 말이에요. 캔들로도 잡히고 이평으로도 잡혀요. 그리고 월봉으로도 어때요? 월봉으로도 정배열, 완전 정배열 구간이라고 그랬죠. 눌려서 내려오더라도 13만 원 이탈되기 전까지는 어지간해서는 추세 강화 부분은 유지된다. 시장도 좋고. 그리고 13만 원이 이탈되더라도 추세가 이탈된 게 아니다. 긍정적으로 봐라. 보셔야 된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랠리.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120%의 랠리입니다. 120%.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갈 때 IT 주도력, 삼성 SDI,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전부. 그러고 나서 충분한 기간 조정 거쳤고 그러고 나서 충분한 손바뀜이 있었고 추가 매집 단행돼 있고 거래량 터져 있고. 뭐가 무서워요? 다만 삼성전기의 지금 기준은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봐요. 52주 고가 그리고 신고가까지 나온다 봐요. 사상 최대 신고가. 다만 실적에 관련된 내용은 전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저평가가 아니에요. PER, PBR도.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는 관점보다는 예? 시장 수익보다는 높겠죠. 근데 단기적인 흐름에서 추세 기준을 놓고 보는 거고 여타 LG전자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또 장비 부품업체들도 병행을 해서 놓고 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봉을 보여드렸는데 이 7월 4일 일봉에서도 이걸 보여드렸죠. 7월 4일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 지금 교육. 캔들보다 어려워져요 점점? 그 졸리세요 막? 그럼 안 되지. 7월 4일 날 갖고 나왔던 방송 자료고 그때 음봉이 떨어져 내려서 14만 원 수준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평의 기울기를 놓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21선 이탈돼서 에이 손절 어디서 했어? 여기서 손절이야? 이런 데서 이평 기준 또 캔들 기준 우리가 캔들 여기서 아까 방송화면 보여드린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5월 8일부터 매수할 수 있었던 11만 원부터 공개적으로도 매수할 수 있었던 50%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50% 우습습니까? 지금 장에? 그런 종목을 캔들에서 포기해 다 포기해 이평선에서 또 포기해 여기서도 자 여러분 21선이 깨져서 손절을 하시면은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누구한테 배운 거야? 기울기 멀쩡한데.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이 다 두들겨 패서 팔아서 하한가 나오게? 소형주 잡주만 하던 매매하던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소형주 잡주는 주도 세력이 빵 때리면 뭐 하한가도 갈 수 있겠지. 대형주 기준에서 외국인이 한 명이고 기관이 한 명입니까? 수백 명의 외국인 기관이 한 명이 기분 나빠서 던진다고 그게 무너져요? 21선이 이탈된다고 바로 하한가 갑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멀쩡하니까 단기 이평 뭉쳐있으니까 삼성전기 같은 종목 겁내지 마시고 시장 긍정적이니까 7월 4일 같은 경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어제까지의 기준에서 다시 52주 신고가 14만 원에서 14만 원 15만 8천 원이면은 얼마? 18,000원 올랐네? 예? 그럼 불과 7월 4일부터 해서 며칠 만에 얼마예요? 10% 이상 올랐네? 그게 우습습니까, 이게? 이 교육받는 게 이게 이렇게 우스워요. 이 자료 다운로드 안 받으셔야 돼. 그냥 교육하면서 수급도 안 보여주고 펀드멘탈적인 얘기도 없이 그냥 뭐 캔들 하나, 이평 하나, 거래량도 없이 그렇게 보여드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앞부분의 내용 전부 복습하셔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리고 오늘 배울 내용이 이거였는데 첨삭지도 또 해드리고 내일 복습 때 또 자세히 해드릴게요. 저항선 밀집도 이격도 크로스 분석
이러한 부분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 보여드려야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제 다 넘겨놓고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긍정적이죠? 요거 첨삭지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9시부터 첨삭지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등전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향을 피해갈 만한 이른바 무풍지대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하는데요. 저희 적중 스트라이크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시장 급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도 좋은 종목 잘 선별해 주셨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도 역시 이러한 시장과 무관하게 모멘텀 강한 바이오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지금처럼 종목들 선정하기가 까다로운 시장일수록 재료가 한번 터지면 엄청난 수급이 몰아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재료가 임박한 바이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옆에 보시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 전 세계 4번째로 확보한 보톨리늄 독소를 통해 임의용 시장에 집중하면서 2만 원대 주가가 약 80만 원까지 무려 4,000%라는 엄청난 주가 폭발이 나왔는데요. 이처럼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았던 결정적 이유는 전 세계 4번째로 보톨리늄 독소를 확보해 임상 및 상용화를 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메디톡스보다 더 강력한 재료와 명분, 그리고 엄청난 수급까지 겸비한 상태로 메디톡스의 2만 원대 자리를 연상케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종목 다 제쳐두고서라도 무조건 집중하셔야겠죠? 자, 그럼 바로 오늘 종목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4,000%라는 주가 폭발이 나온 메디톡스보다 더 강력한 재료와 명분, 그리고 엄청난 수급까지 겸비한 종목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핵심 포인트. 네, 앞서 메디톡스가 4,000% 초대형 랠리가 나온 이유 정확히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종목은 전 세계 6조 원대란 엄청난 시장에서 단 한 곳만이 성공한 바이오 기술을 두 번째로 개발해 성공했습니다. 특히 기존 기술은 지속적으로 주사제를 투입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반면 오늘 종목은 바이오 재생 기술을 접목시켜 이런 단점을 한 방에 극복해 버렸는데요. 이를 두고 여의도 증권가는 물론 세계의학계에서는 이 바이오 기술에 대해 퍼스트 인 클래스란 칭호까지 붙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바로 이 바이오 기술이 모든 임상과 판매 승인까지 통과해버렸고 지금부터 본격 상용화가 되면 그야말로 대파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지금 다른 그 어떤 바이오 종목보다 최우선적으로 오늘 종목에 꼭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핵심 포인트. 이 엄청난 재료가 터지는 오늘 종목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간단하게 오늘 종목의 국내 경쟁사의 시가총액이 약 4조 원인데 오늘 종목의 시가총액은 고작 12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본격 상용화 재료가 터지게 되면 시총 4조 원짜리 경쟁사를 압도하며 단번에 이 시장을 독식해버리는 꿈 같은 일이 나올 수 있고요. 주가 또한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초저평가로 인식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모조리 몰려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 상용만 남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료가 시장에 부각되든 상용화 재료가 터지든 앞으로는 더 이상 추천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몇백만 원의 작은 종잣돈도 괜찮으니까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확인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제 고유 번호 724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 전 세계 6조 원대란 엄청난 시장에서 단 한 곳만이 성공한 바이오 기술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이 바이오 기술은 모든 임상과 그 어렵다는 판매 승인까지 통과해놓고 본격 상용화가 바로 눈앞에 있는 정말 긴박한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본격 상용화 재료가 터지면 그 자리에서 대파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건 국내 경쟁사보다 오늘 종목의 시가총액이 고작 12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 낮다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단번에 시장 수급이 이 종목에 모조리 몰려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여우 장소연 전문가의 고유번호 724번 누르시면 됩니다. 724번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10년간 대형 화재 사고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재 비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건물 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더 큰 화재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부주의. 이로 인해 2015년부터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808명으로 재산 피해만 총 438억에 이릅니다. 화재를 줄이기 위해선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선진 시스템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사고를 미리 예비하는 한 발의 걸음이 선진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아시아경제TV와 파인 DNC가 함께합니다.